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 총리실이 관장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급 국가안전처장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사고 수습을 지휘한다는 것인데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대응부터 수습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한 긴급 처방인 셈입니다. 과연 국가안전처가 앞으로의 재난위기에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1부와 2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후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요. 새로운 재난 컨트롤 타워로 거론되는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4부 희망 인터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 초대했습니다. 네, 재난안전의 해결책으로 국가안전처 안이 나왔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이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배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잠시 후 휴게소입니다. 햄버거 사줘. 차에서 먹을래. 감자튀김 냄새, 햄버거 냄새. 아우, 차 안의 냄새는 어떡하지? 페브리즈 차량용을 써보세요. 페브리즈 차량용? 송풍구에 꽂으면 나쁜 냄새를 싹. 상쾌해. 자동차 냄새엔 페브리즈. 차량용.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세월의 침몰 사고 관련 소식이 많은데요.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네. 대략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 네, 오늘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4층 중앙과 선수 그리고 5층 로비를 위주로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문이 열리는 객실을 우선 수색한 뒤에 5월 초까지는 문을 개방하지 못한 곳과 공용구역 등을 수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5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실종자가 있을 것 같은 공간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공간도 수색할 방침입니다. 오늘까지 여전히 90명이 실종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경과 해군 사이에 수색에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해경이 언딘이라는 그 민간 그 구조업체죠. 네. 거기에 투입을 막기 위해서 해군 UDT의 수색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해군 유체 수색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네. 그 해양 경찰이 구조 작업을 맡고 있는 민간업체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서 해군의 최정예 요원들의 투입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이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요. 해군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인 17일에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의 최정예 잠수요원이죠. 특수전 전단과 해난 구조대 대원 19명에게 잠수 준비를 마친 뒤에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언딘이 우선 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 잠수 요원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서 해경의 통제를 수용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을 하잠색이라고 합니까? 네네, 하잠색. 네, 하잠색을 설치한 것은 해군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군은 그 당초 16일 오후 2시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오후 6시에 해난구조대 요원 6명이 현장에 투입돼서 세월호 내부에 방금 말씀하신 그 인도선을 처음 설치를 했던 거죠. 네. 주목되는 것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해경은 하잠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군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해군 잠수 요원들은 이 이후에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탐색 구조를 주도하는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하고 해경 잠수팀이 우선 입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관련해서 조금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와 다소 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해군 측이 조금 뒤에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양측의 의견을 또 다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감사원이 또 나섰네요.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이 재난 관련 부처들 특정 감사 절차에 착수했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도 뒷북이죠. 지금 와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29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에 대해서요. 감사원이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에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단원고 학생들이 모두 구조됐다는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경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고의 특성상 그 본감사 착수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감사원은요.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관련된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 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검근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사죠. 청해진 해운. 네. 청해진 해운 측이 무리한 선박 중축을 했다든가 또는 과적을 했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과 과적 때문에 사실상 출항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화물을 무려 3배 이상이나 많이 실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당연히 소위 복원력이라는 게 한참 떨어졌는데 과적을 숨기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서 적재 중량을 줄였고요. 이것이 복원력을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수사본부는 이미 다수의 승무원과 본 선장 등이 이렇게 과적을 하게 되면 복원력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회사 측에 전했다 이런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요. 네. 이 사고 당시 회사 측과 세월호 사이의 교신 내용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밝혀내야죠. 당연히 네, 세상에 그렇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말이죠.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청와대 대응도 참 그 갈팡질팡입니다. 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요. 30일 오늘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유족들이 거세게 비판한 데 대해서요.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추후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에 대해 어제의 경우는 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에 와서는 어제 사과가 나온 마당에 대변인이 다음 사과가 어떻게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면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민 대변인은 기자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얘기했던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런 말은 순전히 개인적인 말이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나 사고대책 본부나 오락가락하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락가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지요.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 교통량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는 이미 정체입니다.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뱅뱅사거리 구간 정체화되고 있고 반대 한남 방면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시속 2, 30km 미만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는 삼성역 방면 강남역에서 역삼역, 설릉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포스코에서 지금 역삼역을 지나 강남역까지도 차간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도심 종로는 신설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종로 4가에서 신설동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동묘암역에서 종로 3가를 지나 1가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면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한남대교 지나 양화대교까지 시속 2, 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통령 사과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번 참사로 정부가 수차례의 혼선과 무능함을 보여줬다면서 여론이 좀 따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여론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또 비판도 좀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많은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이 4월 초에 높았던 지지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한 50% 초중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보다도 조금 더 낮아진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뭐로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세월호 사건의 전과 후로 본다면은 이 4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했던 것은 이 3월 이후에 드레스덴 방문 이후에 이 글로벌 외교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60% 초중반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세월호 사건 4월 16일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 이후에 이 무엇보다도 정부의 대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정부의 대응에 따른 낮은 만족도, 불만이 이 대통령 지지도가 내려간 그런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세월호 참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 직후라든가 또는 정홍원 총리의 사임 의사 발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라든가 또 대통령 사고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점상에 무슨 특이한 점은 없나요? 네네. 보통 이 대통령 지지율이 대형 재난과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재난 직후에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대통령의 빠른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대응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항해한 어떤 해운사라든지 선장과 선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부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총리가 결과적으로는 사퇴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 지지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주에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네. 지난 한 주 동안 약 2주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의 낮은 만족도가 결국 대통령의 지지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앞으로 더 하향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사과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있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좀 나온
여론조사는 없습니까? 네,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은 이 세월호 사고의 민감함 때문에 가급적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예. 세월호 사고 이전만 하도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면 지금은 이 국민들의 여론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국민들의 거부감을 반영한 탓인지 본격적으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참사가 있고 하면 이렇게 여론조사 실시하기도 좀 어려운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94년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때도 보면은 이런 사고 직후에 10월 달에 있었던 사고였는데 94년입니다. 이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이 서울시장을 문책성 경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대통령 지도가 어느 정도 하향 국면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였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워낙 이 전대미 인물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고의 어떤 여파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 그런 요인으로 보여지는데 이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가 더욱 하향하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는 이 정부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은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이 됩니까? 세월호 사고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론 각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좀 섣부르기도 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단 정책에 대한 흐름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지만 네.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이 실종된 지방선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는데요. 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이 국가 안전 시스템, 안전 대한민국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정책적으로 도전받는다면 과연 안전한 어떤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어떤 선거 정책의 변화가 안전 한국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은 최근에 나온 거 없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이 각 정당이 이 세월호 사고 이전에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40% 초반의 지지율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20% 후반의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각 정당에 어떤 이해를 미쳤는가를 살펴봐야 될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로서의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정당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어떤 정당의 지지율에는 이 근본적인 변화,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경선 일정이 본격히 가속화되면서 과연 이것이 이 각 정당에 또 집권 여당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말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선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대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선거가 지난 2002년 이 지방선거인데 그 당시에 투표율이 유권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48.9%였습니다. 네. 2002년 하면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월드컵입니다. 예. 이 월드컵 중간에 치러진 선거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아하. 이 투표율에 대한 어떤 위기 요인으로 보면은 이번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투표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투표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 선거의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는 또 6월이면 또 황금 연휴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는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말 그대로
한금 연휴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또 하나 기회 요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영향으로 국민들의 책임감에 대한 부분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네. 5월 30일과 31일에 사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사고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대 또는 이념 대결 양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2004년대의 대통령 탄핵 이슈처럼 어떤 과열되는 네. 이 세대 간 투표라든지 이념 대결 양상이 불거지면서 투표율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원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가 세대 간 대결이라든가 이념 대결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 2주 정도가 정치 동면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과거의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여론들을 분석해보면 선거 기간이 매우 짧아지게 되면 이 투표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의 유혹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이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강력하게 차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네거티브 캠페인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세월호 사고 이슈마저도 건드리게 되고 이것이 2030 또는 5060의 어떤 세대 간 투표 대결 또는 이념 대결 양상이 불거지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결 국면 네.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은 투표율에 영향을 주는 네. 그런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그런 네.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보다는 말 그대로 굿 캠페인 네. 선거 운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이 세대 간이나 이념 간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럴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리네요.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요. 이 수도권 후보 지지율만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네, 수도권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아직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을 재개하기 전에 한 2주 동안의 이 동면 상태 동안에 아주 큰 어떤 지지도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2주 전의 판세가 그대로 치르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고 네. 또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2주 동안에 또 진행할 수 있었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정적인 어떤 판세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연휴인 5월 6일 이후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바로 1대1 대결 구도가 될 때 수도권의 판세도 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지만 과거의 선거를 보더라도 수도권은 말 그대로 이 득표율 5% 이하의 초박빙 지역이 약속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푸르지오. 배우건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네,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관해서 잔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땅끝마을에 사신다고요?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먼 곳이지만 30분 뒤에 찾아뵐게요. 삼성화재에겐 이웃처럼 가까운 곳. 당신이 어디에 계시더라도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열심히 일해온 당신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신한의 힘을 모아 신한은행이 시작합니다. 은퇴 준비의 모든 것. 신한 미래 설계와 함께하세요. 신한은행. 결혼할 때도 흑침대, 사랑할 때도 흑침대. 아기 잠자리 피톤치드로 상쾌하게, 산소로 건강하게. 산소가 나오는 흑표 흑침대.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곳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나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해양경찰청을 비롯해서 다른 기관과의 조직적인 대체도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죠.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얘기 들으셨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도록 연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기구인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상하는 거로 봐서는 국무총리실 아래에 말씀하신 국가안전처를 두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난을 지금까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소방관계청에 있었고 일부가 또 안전행정부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일원화해가지고 총리실 소속의 국가안전처로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총리실에 있는 처장이 이제 장관급이 돼서 그 역할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총리가 부처 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바람직한 방향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일원화를 요구해 왔고 또 컨트롤 타워가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향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전행정부에 있는 재난 관계자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방재청 을 이제 통합을 해서 국가안전처에 넣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고 수습의 총괄은 해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경찰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이죠. 해양경찰청에 이제 현장 지휘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 그 해수부라고 본다면
해수부에서 안행부로 갔었죠. 안행부로 갔다가 다시 총리실로 갔다가 네. 다시 이제 해수부로 간 거죠. 네. 그게 이제 해양경찰청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안전처가 만일에 장관급이 된다면 이제 전체 안전 부분을 다 뛰어와서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1차 현장 쪽에 이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있어서 컨트롤을 하고. 네. 2차 이제 보로가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방제 역량도 구축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1차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이제 강력한 또 정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만 1차에서 하지 못하면 2차에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요. 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안부의 일부 기능하고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에 보낸다는 것인데 해경은 어떡하냐? 해경도 따라갑니까? 해경은 해수부에 그대로 있게 되겠죠. 그럼 이번 같은 해난 사고가 또 생기면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가 안전 부분만 이제 다 떼어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하고 산업 이제 기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안전 부서를 다 모아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해수부는 이제 해수부에서 경찰을 이제 해양 경찰을 통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안전처가 예를 들어 해수부를 통해서 또는 뭐 직접 할 수도 있겠죠. 해양은 해양 경찰청에서 현지 지휘를 해라 이런 게 될 것이고 뭐 또 육지에서는 뭐 소방청이 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전체적인 아이템이. 네. 그 육지에서 소방청이 관장을 하게 될 테니까 그 소방방재 파트를 국가안전처에다 집어넣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경은 그대로 해수부에 놔두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안전처장이니 해수부 장관이니 해경청장이니 뭐 자기들이 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오락가락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중대본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두고 그런 걸 테스트를 안 하고 생소에 이제 이런 걸 안 했어. 2월에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받아서 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을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뭐 거기에 대장은 누구가 되고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이게 평소에 짜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대장이라고 보셨는데 하여튼 대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말이죠. 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큰 사고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좀 전에 좀 말씀드린 대로 재난을 유행별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가 이제 요새는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복합 재난에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이거는 자연 재난이다, 이거는 인적 재난이다, 이런 거 사회 재난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전체 모아서 잘 대응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면 국민들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 다시 말해서 이런 걸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허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그 행정안전부 자체가 이렇습니다. 행정부분과 안전부분이 있잖아요. 안전행정부죠, 참. 안전부분과 행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관리라는 것은 한쪽이 전담 부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소강 상태를 만일에 보이면 이게 이제 전담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서가 이제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소방방재청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다 갖고 있고 잘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004년에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그래도 강하게 갈 수 있었는데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인다 싶으면 연구원도 이제 다른 데로 가고 또 알겠습니다. 또 인적 재난도 가져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대학교의 정상만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홍보처장을 지내신 분이죠. 김창호 전 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호입니다. 이번 출마는 안 하시죠?
네. 예, 출마요? 네. 예, 출마했다가 컷오프 됐습니다. 예, 컷오프해서 이제 주저앉으셨군요. 예, 자, 그런데 예. 이번에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했고, 예. 그랬는데 어떤 점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예. 보고 체계, 예. 그다음에 대응 체계, 예. 세 번째가 소통 체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재난을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컨트롤 타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보고된 컨트롤 타워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 구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동시에 유발하기 때문에 네. 신뢰감과 국민들을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소통 체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바로 이런 보고 체계와 대응 체계와 소통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리실에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 문제를 한 개의 부처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아까 이전에 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국가안전처를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그 안전관리본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소방방재청이 실질적으로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들의 직속 기구로 이렇게 지휘를 받게 되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소방방재청은 몸을 움직이는 이런 기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이 안전재난 문제를 다룬 것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처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국가체계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자,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안 좀 제봐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옛날 그 권위주의나 독재 사회하고 달리, 옛날 독재 사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했고, 뭐 유신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법관들을 임명했고 지자체 단체장들을 다 임명했습니다. 네. 그때는 하나의 1인에 의해서 사회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고 위기에 대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네. 이것을 시스템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엄벌, 처단, 엄단 이런 용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걸맞는 이 그 행정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상상력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 부처 간의 협력과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처도 만들었었고 총리실 외에요. 네. 또 예산처도 독립을 했었더랬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NSC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해 줬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서를 다 없애버렸죠. 네. 이 작은 정부 만든다고 그러면서요. 네. 아마 이번 재난 사태는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총리실에 국가안전처 만드시는 것은 반대하시는 의견으로 들리네요? 예, 뭐 반대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수준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앞에 그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소방방재청하고 이 안행부의 안전 파트를 이제 합쳐서 국가안전처로 간다는데 해양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청와대 안에 지하 벙커가 있거든요. 이 지하 벙커라는 것이 이제 NSC가 운영하는 벙커입니다. NSC라고 하는 것은 외교 안보 문제도 거기서 다뤄지지만 현대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다단한 재난 상황을 거기서 다 다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북 안보 중심의 이 위기 체계에서 사회적 위험 전반의 위기 체제에 대한 대응 체계로 이렇게 갖고 온 것이 바로 NSC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스템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론 부분적으로 복귀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지휘하는
그 대응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안보 중심의 대응 체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NSC를 현대 사회에 걸맞는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위급하면 1분 내에 지하 벙커에 내려와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오늘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바다의 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 안보, 외교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근데 그 NSC 청와대 안보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파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조사 과정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지금 휘슬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골프장 예약 전화에 운명을 거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 골프장 예약은 골프전 부킹. 골프장 비교와 예약을 한 번에 골프전 부킹. 쉽고 빠른 골프전 부킹. 골프전닷컴과 모바일 앱에서 만나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안전처 신설이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6362님께서는 분명 국가안전처 신설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온 국민이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8994님께서는 새로운 국가안전처는 필요 없어요. 기존 시스템으로 담당자들의 기본 의무만 다 한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을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이용해 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